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런 기회가 앞으로 6개월 동안 3번 이상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넉넉 잡아서 6개월 동안 3번만 잘 투자해도 내가 만약에 시드가 1000만 원이면 뭐 1억을 벌 수 있고, 시드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큰 금액이긴 하지만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1월 20일 오전 3시 12분입니다. 아까 전에 한 1시간이나 됐을까요? 네. 아까 최고점을 비트코인 최고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때 한 일주일 전이죠. 11월 14일에 세웠던 올타임 하이 최고가가 93,265.8달러였는데 그거랑 똑같은 가격을 찍었어요. 네, 완전히 똑같은 가격. 그리고 조금 조정받고 지금 리테스트 중이거든요. 뭐 이런 분위기에서는 저는 뭐 돌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좀 돌파할 것 같아서 잠을 못 잤어요. 차트 보고 있느라 좀 심상치가 않다고 할까? 네, 되게 분위기가 좋아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딱 찍었네요. 아, 이게 딱 0.1달러만 높았어도 돌파하는 건데 찍고 빠졌거든요. 제가 이게 알람을 걸어놨으니까 방송 중에라도 돌파하면은 찌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알려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쯤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어저께 저녁에 한 9시쯤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추세가 좋아서 이대로 돌파하나?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쭉 빠지더라고요. 이때 2,000불이 갑자기 빠져서 뭐 이대로 꺼지는 건가? 다시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최고가 돌파되는 걸 보다가 오늘 잠을 못 잤네요. 오늘 아침 방송을 그래서 좀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찍고서 그러니까 0.1달러라도 돌파하면은 그때 바로 방송을 키려고 했는데 좀 조정받고 지금 리테스트를 하는 중입니다. 최고가 다시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비트 가격은 좀 여기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1억 3천만 원, 1억 2,999만 9천 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좀 찍는 중이거든요. 뭐 최고가 넘어서면 비트코인 바이낸스 가격이 뭐 최고가 넘어서면 제 생각에 업비트도 1억 3천만 원 넘어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는 1억 3천만 원 넘어섰죠. 11월 13일에는 1억 3,100만 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환율이 조금 빠졌어요. 환율이 1390원대로 조금 빠져서 찌르르 했네요. 넘어갔습니다. 네, 사상 최고가 돌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또 최고가를 돌파해서 93,287달러 돌파했습니다. 지금 막 돌파했어요. 비트코인 업비트 가격도 1억 3천만 원 찍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 우리는 돈을 벌고 있죠. 혹시 뭐 일찍 매도하신 분들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동안 잘 지키신 분들은 연일 또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는 걸 보면서 기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제가 방송에서 좀 저는 트레이딩도 하고 비트코인 현물도 갖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투자만 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으면서 수익도 높은 아주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대부분은 현물로 갖고 있고요. 저는 일부 트레이딩을 좀 하거든요. 이 비중은 뭐 한 9대1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코인 투자 자금의 시드에서 한 10% 정도는 사실 좀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뭐 전액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좀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좀 다수가 이렇게 제 방송을 좀 시청을 하게 되는데 제가 트레이딩 얘기를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트레이딩 하는 게 돈 버는 사람이 되게 적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되게 적고 돈을 잃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한 95%는 돈을 잃고 잘해야 한 5%만 돈 버는 시장인데 트레이딩 얘기를 좀 계속 방송에서 하면 그 때문에 또 트레이딩에 잘못 빠져가지고 또 돈을 잃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되게 딜레마입니다. 이게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서두에 나와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는데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 채널의 커뮤니티를 보면 6개월에 10억 벌기라는 제 블로그에 글을 썼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글을 제가 좀 쓰긴 했는데 정말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탈피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저는 이제까지 제 20대, 30대 때 꿈이 10억을 버는 거였어요. 10억을 버는 거. 이게 한 40살쯤에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재산을 계산해 보거나 하진 않아서 하여튼 뭐 40살쯤에 10억 순자산 10억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룬 거죠. 목표를 이룬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뭐 제가 원하는 재산은 달성했으니까 뭐 누가 봤을 때는 되게 적은 자산일 수 있겠지만 저는 되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거든요. 제가 되게 부자가 된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살긴 했지만 얼마를 벌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늘 관심 많은 게 부자들이 대체 어떻게 부자가 되었나.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책도 많이 읽었고, 주변에 부자 되신 분들도 좀 많이 만나보고 했는데,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일단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사업을 잘하거나, 투자를 잘하거나, 물론 부모님께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케이스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우리한테는, 특히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건 차치하고, 사업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단기에 뭐 한 100억 이상 부자가 됐다. 그러면 대부분은 좀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FC라고 쓸게요. 프랜차이즈. 뭐 흔한 케이스로 백종원 사장님 같은 케이스죠. 뭐 이런 프랜차이즈 사장님, 뭐 우리가 잘 아는 장사의 신 은현장 대표님도 그런 케이스죠. 프랜차이즈를 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다 요식업 쪽 프랜차이즈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쪽 프랜차이즈는 잘 모르겠어요. 요식업 쪽으로 프랜차이즈로 100억 이상 번 분들이 꽤 많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100억 이상 부자가 되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중국집 사업하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까지는 학원업만 했었는데 학원업으로는 100억 이상 벌어서 엑시트한 케이스가 매우 적어요. 물론 없진 않은데 뭐 현승원 대표님이나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니면 뭐 현우진 둘 다 현시네요. 현우진 그 선생님은 뭐 1년에 200억씩 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케이스는 뭐 스타 강사, 뭐 제가 그렇게 되긴 좀 힘들 것 같고 학원업으로는 100억을 벌기는 쉽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도 뭐 나중에는 뭐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뭐 지점을 최소한 한 40개, 거의 한 100개 이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하면 뭐 100억 엑시트가 가능은 한 것 같아요. 뭐 200개까지 만약에 늘리거나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차후에는 뭐 제가 도전해 볼 수 있을지 모르죠. 뭐 순댓국지 같은 걸로. 하여튼 이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진짜 엄청나게 걸린다. 요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로 부자 되신 분들도 제가 적지 않은 분들을 아는데 사실 저는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은 주변에 없어요. 저랑 친한 분 중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신 분은 좀 있고요. 근데 부동산으로만 부자가 되면 사실 좀 현금성 자산이 아니니까 좀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투자로 100억 이상 되신 분은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거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코인 부자가 제 주변에 꽤 많습니다. 뭐 10억대, 몇십억대는 뭐 너무 많고요. 그리고 몇몇 100억대 부자분들도 몇몇 있어요.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코인으로 부자 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을 보면 트레이딩으로 투자하고 트레이딩은 좀 다른데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릴게요. 트레이딩으로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들은 뭐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뭐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의 마법사들 책을 최근에 제 방송에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큰 돈 벌 욕심이 그동안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나도 좀 돈 많이 벌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했죠.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의 영역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100억을 벌지 못했거든요. 네, 얼마 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제 나름대로는 부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열심히만 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오늘 또 원싱이라는 책을 완독을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가게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 원싱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귀로 다 들었습니다. 이 원싱 책을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뭐 중국집도 하고 있고 학원은 거의 다 권한임이 돼서 뭐 특별히 하는 게 많진 않으니까 뭐 고래동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트레이딩도 하고 있고 그냥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반성을 했어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원싱을 읽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하루에 다 완독을 했거든요. 한 3, 4시간 걸린 것 같은데 이거 완독하면서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반성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열심히는 사는데 이래서는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제가 되게 한 4년, 3, 4년 기다려서 오게 된 불장인데 이런 불장에서 내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이 불장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그걸 진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해도 뭐 나중에 집중해도 충분한 것 같아서 일단 이것들은 조금 좀 순위를 좀 뒤로 미루고 나는 좀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특별히 더 많이 들었어요. 트레이딩에 앞으로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뭐 한 달에 한 번 트레이딩하고 뭐 이런 전략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닌데 저는 좋은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너무 하는 게 많으니까 피곤해서 일찍 자면서 좋은 자리를 놓치는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도 사실 차트가 너무 예뻤잖아요. 네, 이렇게 좀 급등하는 차트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기회도 다 사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는 그것도 되게 안타깝지만 피곤해갖고 자리를 알아봤음에도 트레이딩을 못하는 그게 더 슬플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좀 원싱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중앙일보에 나온 건데 업비트하고 빗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20대 코인 부자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명인 거야? 하여튼 20대가 평균적으로 코인 부자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52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평균이니까 누군가는 뭐 한 10억 이상일 거고 10억 이상만 조사한 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 반 정도는 한 100억 이상인 20대 분들도 많다는 거잖아요. 20대가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코인을 100억 갖고 있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투자를 잘해서 불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40대는 거의 한 1300명 되는데 평균적으로 거의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300명이 100억. 저도 40대거든요. 이미 40대 분들도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50대 분들은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930명, 한 148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원래 시드가 커서 좀 돈을 뭐 거기서 조금만 불어놔도 금방 100억 되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코인에 100억씩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천만 원으로 투자를 잘해서 이건 뭐 거의 트레이딩 영역이겠죠. 트레이딩을 잘해서 이렇게 크게 불렸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우린 팩트만 보고 코인으로 부자 된 사람이 100억 이상 부자가 된 사람이 매우 많다는 거를 여기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50억, 누군가는 100억 이상 이렇게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약에 큰 돈을 벌고 싶다. 뭐 100억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100억. 여러분은 100억을 벌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는 글쎄요. 100억을 벌 수 있는 계획.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100억을 만드는 거. 100억을 만들려면 한 20년 이상은 투자를 해야 돼요. 20년 이상 투자를 잘 하면 100억을 벌 수도 있겠다. 코인 없이. 근데 코인 투자를 잘 할 수 있다면 2029년이면 100억 정도는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 제가 소설을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앞으로의 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제 투자 시나리오고 코인 쪽 투자 시나리오인데 지난번에 뭐 1천만 원으로 뭐 8억 만들기 뭐 이런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이거는 좀 7년에 걸쳐서 뭐 천천히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치면 이거는 훨씬 더 공격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썰이니까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이게 3분봉이거든요. 계속해서 최고점이 돌파하는 뭐 이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불장입니다. 불장. 지금이 불장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불장. 일단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 현재 재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코인판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저는 두 개로 쪼개서 한 9억 정도는 뭐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를 하고 한 1억 정도는 트레이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드 분배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가만히 냅둬도 지 혼자 수익을 계속 붙여가겠죠. 뭐 기대 수익 뭐 한 100% 정도? 앞으로 뭐 그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얘네들은 뭐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저는 불장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간중간 한 두세 번 정도 큰 조정은 있겠지만 앞으로 6개월간은 이런 불장이 지속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잘 투자해서 뭐 한 100% 정도 수익을 얻는 거, 뭐 그것도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1억으로 6개월 동안 10억을 벌 수 있다면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 한 9천만 원 정도는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고 그리고 한 1천만 원 정도는 좀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 1천만 원 트레이딩을 해서 1억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한 10배 정도 수익을 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는 좀 트레이딩 이야기라서 비트코인 현물만 하실 분은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딩은 좀 좋은 기회를 주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는 잃습니다. 잃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수익을 거두는 사람은 뭐 아무리 많아도 5%를 넘지 않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1% 미만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현물만 하시는 분 아니면 비트코인 맥시 분들은 여기서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일부만이라도 한 코인 시드에서 한 10%만이라도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시나리오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좋은 기회가 오니까 그거를 좀 잡을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잖아요. 이건 2시간 봉이거든요. 2시간 봉. 아마 여러분은 2020년에 요때를 2시간 봉으로 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트레이딩뷰 오래 써서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유료 결제해서 쓰고 있는데 뭐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 보시면 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2020년에 이 11월, 12월 요때와 지금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들랑달랑 있으면서 뭐 한 요맘때쯤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여기 어디께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럴 때 그냥 뭐 롱 포지션 들어가서 요 수익을 얻어도 뭐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하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요거는 뭐 되게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그냥 시나리오니까 들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타당하다 싶으면 본인 나름의 전략을 세우면 되고 이건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요때 큰 조정이 있었어요. 대략 30% 정도. 저는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 조정을 기다릴 거예요. 요 조정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진입하는 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좀 크게 떨어졌을 때 25% 이상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뭐 요럴 때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예 여기를 회복할 때 요런 데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좀 보수적으로 여기에서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올라올 때 요때 진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진입하냐? 왜냐하면 선물 포지션을 잡으면 선물은 보통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레버리지를 뭐 추천하진 않지만 뭐 10배라고 가정해 볼게요.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10%만 하락을 해도 청산당합니다. 내가 투자한 돈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되게 레버리지 투자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내가 그냥 계속 올라가니까 사야지 하는 순간 10%만 떨어져도 청산하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30%까지 깊이 빠지고 그 다음에 올라온 다음에 다시 30%가 또 빠지진 않거든요. 잘. 그래서 여기가 회복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가 회복될 때를 기다렸다가 혹시나 조정이 다시 있으면 그때 뭐 손절을 해야죠. 그거는 좀 손절은 필요합니다. 트레이딩에서 손절 안 하다가는 청산당합니다. 손절을 못해서 95%는 돈을 못 법니다. 돈을 벌 수 있는 5%가 되려면 손절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손절을 못하는 사람이다 하면 트레이딩 절대 하지 마세요. 돈 딸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들어가게 되겠죠. 30% 조정 있다가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있다 그러면 만약에 10배 레버리지를 쓴다면 한 1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여기나 뭐 이런 데가 되겠죠. 만약에 50%가 뭐 이렇게 올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0%가 올랐다. 한 번에 하면 재미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40%가 올랐다. 그러면 내가 원래 1000만 원이 있잖아요. 1000만 원이 있는데 10배 레버리지를 써서 1억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선물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딩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뒤에는 더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한 37% 수익이니까 한 3,700만 원을 벌겠죠. 네,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도 똑같이. 여기에서는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요런 방법들을 써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 받았다가 올라갔잖아요. 요런 데서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좀 수익을 계속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안전하면서 수익은 뭐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럼 트레이딩을 뭐 한두 번, 세 번, 뭐 요 정도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충분히 한 1억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을 벌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고 손절을 잘할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거는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하락했을 때 사는 거예요. 하락했을 때. 이게 사실 난이도가 되게 높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럴 때 산다. 하락한 다음에 저점을 잡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거든요. 올해 한 1월? 네, 올해 1월 차트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이라 기억이 잘 나니까. 네, 시간봉으로 할게요. 네, 이게 작년 차트랑 올해 차트랑 좀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년에도 9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9월에 오르고, 네, 10월에 크게 오르고, 11월에도 크게 오르고, 12월에도 오르고, 1월 초까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2020년 차트와 2023년 차트를 많이 참고합니다. 저는 지금 한 여기 어디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비교해 봤을 때 작년하고 느낌이 되게 오버랩이 많이 됩니다. 지금 좀 오르고 있잖아요. 이때는 그냥 기다립니다. 이렇게 좀 횡보하다 오르고 좀 이런 장이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 10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때 승인이 났죠. 그 다음에 다들 엄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네, 크게 하락을 했어요. 되게 반전이었죠. 이때 한 22% 정도 하락이 있었거든요. 22% 정도. 그럼 여기에서 되게 쉽진 않은데 언제 들어갈까? 이게 사실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저점을 잡는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저라면 여기쯤에서 보시면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 있긴 하거든요. 이게 좀 명확하게 아주 잘 나온 다이버전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면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1시간 봉을 한번 볼까요? 1월 23일. 네. 여기도 뭐 아주 예쁜 상승 다이버전스는 아니지만 아주 약하게 뜨긴 했네요. 요 정도면 뭐 1시간 봉까지는 아니고 한 15분 봉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네, 다이버전스가 아주 강하게 떠 있을 것 같아요. 요때 만약에 다이버전스를 보고 저점을 잘 잡았다 하면 여기서는 수익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네, 저점에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서 잘 들어갔다면 요 뒤로는 상당한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건 요런 지점이에요.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요런 지점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제 채널 꾸준히 보신 분들은 다이버전스가 뭔지, 상승 다이버전스가 뭔지 아마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네, 모르시면 지난 영상 돌려보시면 무수히 많은 다이버전스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잘 들어갔다고 치면 3월 달에 한 6만 9천 넘어서 한 7만 3천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87% 수익이 있었던 거죠.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 시드가 1000만 원이었다고 치면 만약에 여기에서 레버리지를 써서 한 1억 정도 포지션을 잡았다고 치면 여기에서 한 8,700만 원을 벌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런 기회가 3번 이상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러면 넉넉 잡아서 6개월 동안 3번만 잘 투자해도 내가 만약에 시드가 1000만 원이면 뭐 1억을 벌 수 있고 시드가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큰 금액이긴 하지만 10억을 벌 수 있습니다. 10억을. 이게 소설입니다. 소설. 되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3번 중에 2번 정도만 잘해도 충분히 그 정도는 벌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네, 선물 투자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장기 보유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한 달 반씩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쯤은 기회가 오거든요. 조정장이 한두 달에 한 번쯤은 옵니다. 요때 2020년에도 한번 보세요. 조정장이 상당히 많이 와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네,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요때부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때 1월 달에 큰 조정이 있었죠. 요때 조정폭이 한 19%, 한 20% 조금 안 되게 이런 조정폭이 있었죠. 그리고 요때는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요때도 조정이 좀 크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30% 조정이 있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요때도 되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한 25%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또 조정이 있었네요. 여기까지도 조정이 17% 정도 조정이 또 있었네요. 그 정도 일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장에서도
불장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한 4번 정도 이렇게 큰 조정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번 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붓다비면 뭐 한 50% 하락한 것도 있죠. 근데 이것까지는 네, 너무 무서우니까 네, 이거는 손 안 대는 걸로 네,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지난 시즌에는 다시 운 좋게 올라왔지만 네, 이번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계속해서 앞으로 뭐 고점이 갱신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럴 때 포지션을 들어가면 포지션을 한 달씩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 큰 돈을 벌려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고 트레이딩도 되게 방법이 많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트레이딩을 단타로 접근할 수도 있죠. 단타. 네, 단타로는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크게 먹을 수가 없어요. 뭐 한 1%씩 거의 한 100번 먹어야 100%잖아요.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스케줄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단타는 저랑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저는 뭐 스윙 투자라던가 뭐 중장기 투자가 저랑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나 아니면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진입을 하면 좀 큰 수익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은 3번 정도 기회가 있을 테니까 뭐 적으면 2번, 뭐 한 2-3번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렇게 수익을 얻으면은 뭐 적게는 한 30%에서 많게는 한 60%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10배 쓰면 한 4배에서 7배 정도 좀 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3번 하니까 뭐 충분히 한 10배 정도, 시드의 10배 정도는 기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죠. 근데 이게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4년에 한 번 있는 불장 때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상승할 거라는 좀 어느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야죠.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이 아무 때나 그냥 막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상승장에서만 쓸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건 뭐 시나리오입니다. 뭐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1억이 내가 만약에 시드였다. 그래서 10억을 벌었다. 그냥 9억 벌어서 10억이 됐다고 칠게요. 편의상. 이 10억은 예를 들어서 2025년 내년이죠. 내년 5월에 현금화를 합니다. 다 가만 냅둡니다. 언제까지 가만 냅두냐? 25년 말까지 26년 초까지 가만히 놔둡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26년 1년 동안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쇼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쇼 쳐도 되냐? 괜찮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에 숏을 치면 비트코인이 현물 ETF도 있고 이러다가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게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간다고 치죠. 네, 10분 양보해서. 이더리움도 뭐 계속 올라간다고 치죠. 근데 솔라나도 뭐 그냥 계속 올라간다고 쳐요. 하지만 뭐 도지코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수이라던가 뭐 이런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알트들.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알트를 공략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그러니까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올라간 코인은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코인에 1년간 숏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이 최소한 한 2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억이 20억 되겠죠. 10억이 20억. 그러면 26년 말에는 그 돈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또 매수하면 제 생각에 한 5배 정도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29년에 100억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그냥 순전히 소설이잖아요. 순전히 소설이긴 한데 저는 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잃어봤자 뭐 그렇게 많이 잃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손절을 잘 하면 되니까 트레이딩을 할 때. 그리고 이번 6개월 동안 한 2-3번만 트레이딩을 잘 하면 되거든요. 2-3번만. 2-3번만 이때 잘 하면 이때 좀 수익이 작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26년에 알트든 비트코인이든 뭐 분산해서 숏을 쳐도 됩니다. 뭐 분할해서.
그렇게 해서 숏을 치면 한 50% 하락은 웬만한 코인들 다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볼까요? 이때가 2021년 말이거든요. 요게 저는 한 25년 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년 말에 치는 건 좀 위험하니까 26년 초에 숏을 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언제 들어갈지는 뭐 그때 가봐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해서 한 78%가 떨어졌어요. 최저점까지 하면 78%. 비트코인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다른 알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더리움도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도 뭐 당연히 많이 떨어졌죠. 이더리움도 82% 떨어졌죠. 50% 넘게 빠집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솔라나도 한번 볼까요? 솔라나도 엄청 올랐다가 96%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을 공략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라나가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보면은 88배가 올랐거든요. 상당히 많이 오른 코인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코인 쇼치면 좋으냐?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봐서 가장 많이 오른 알트를 공략하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뭐 떨어지는데 그 알트코인이 혼자 막 올라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배율로 치면 안 돼요. 근데 고배율로 치면 안 되고, 제가 추천하는 것만 한 1배 숏 정도? 그 정도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25년 말부터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수위가 얼만큼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위가 10배 올라서 100배라고 할까요? 수위가 100배 올라서 25년 말 가격이 됐다. 근데 그 다음에 26년 말까지 2배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2배가 되면은 청산당할 수 있는데, 뭐 아주 저배율로 숏을 쳤을 때, 그렇지만 않으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 코인, 뭐 이거 수위를 예로 든 게 아니라, 수위가 만약에 제일 많이 올랐다고 치면 그런 뜻입니다. 100배가 올랐으면 적어도 한 80%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2배 정도만 돼도 수익이 뭐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시드 10억을 뭐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뭐 예를 든 거니까 10억을 뭐 한 2배 정도로 했다고 치고 10억을 2배로 숏을 쳤다. 그러면 20억을 숏 친 거죠. 20억이 80%가 하락이 있었으니까 이게 뭐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8억 정도 될까요? 한 20억, 그냥 거의 한 2배 정도 수익은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몇 배인지 숏은 계산이 좀 어려워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2배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억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그냥 제 전략일 뿐이니까 그때 어떻게 할지는 그때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현금 20억을 만들었으면 이걸로 비트코인을 사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가 저점 근처일 거잖아요. 26년 말부터 27년 초에 그냥 이 비트코인 이때 사가지고 29년까지 보유만 하고 있어도 이때는 5배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요? 이번에 뭐 거의 한 10배 정도 오를 것 같은데, 업비트 기준으로 2022년 최저점이 한 2,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에 최고점은 그래도 한 2억 1천만 원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0배 올랐잖아요, 10배. 다음 사이클에서 한 5배 정도 오르는 거는 좀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만 매수해도, 이때는 뭐 선물 트레이딩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현물로 갖고만 있어도 100억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100억을 버는 전략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저는 큰 그림에서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되게 두렵고 무섭고 잘 될지 안 될지 좀 무섭거든요. 의구심도 좀 들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썼는데, 제가 그 나이브하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코인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을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나도 코인으로 좀 돈을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책도 진짜 많이 읽고, 코인, 특히 비트코인 공부도 되게 많이 했고, 선물 투자할 때 특히 이렇게 불장해서 저는 알트코인에 손 아예 안 댈 거예요. 알트는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얼마큼 더 오를지, 얼마큼 더 빠질지 그게 너무 어려워서 네, 알트는 현물도 안 할 겁니다. 네, 알트는 올 시즌에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비트코인에만 올인할 거고 비트코인 플러스 비트코인 선물 요렇게 트레이딩은 선물로 할 거고 비트코인 뭐 현물 투자도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불장에도 이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물론 현물도 제가 꽤 있는데 그거는 2029년까지 일부는 2029년까지가 아니죠. 네, 제가 70대까지 쭉 가져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이제 불장을 만났잖아요. 아, 이게 진짜 올까?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막 이렇게 빠질 때 저 이때도 샀잖아요. 사면서도 아, 진짜 이런 장이 올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작년 여름부터 제 방송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대략 한 3천만 원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이게 1억이 되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미 1억 3천이죠. 그때 싸게 샀던 비트코인들이 지금 뭐 되게 많이 올라서 저한테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물은 그대로 놔둘 거예요. 트레이딩은 어디까지나 위험하니까 제 시나리오가 잘못돼서 최악의 경우 다 잃을 수 있으니까 뭐 다 잃어도 저는 뭐 한 1억 정도만 잃게 되겠죠. 뭐 전 재산을 다 잃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요 정도 도전이면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더라고요. 네, 이런 장도 오고 네, 이렇게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장도 오더라고요. 네,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계획을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결심인데 제가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먹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전 술을 안 먹을 거예요. 금주할 겁니다. 금주. 그리고 이제까지 잡힌 약속은 어쩔 수 없지만 약속도 안 잡을 거예요. 약속 잡힌 그 시간에 좋은 자리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스윙 할 겁니다. 트레이딩에 집중할 거예요. 유튜브도 지금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처럼 열심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딩 얘기는 유튜브에서는 가급적 정말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은 별도로 제가 스터디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 혼자서 하니까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제 나름의 원칙들이 있거든요. 투자 원칙들이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거를 어기게 되더라고요. 이게 잘 지켰을 때는 수익이 계속 나는데 원칙을 어기면 자꾸 이렇게 손절을, 물론 큰 손절은 아닌데 제 손절을 되게 짧게 해서 자꾸 손절 나가는 트레이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같이 할 분들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아는 모든 거를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별거 아닙니다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 하지만 뭐 좀 기능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선물 투자라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인데, 제가 나름 쓰고 있는 리스크 관리 방법, 그리고 포지션 진입하는 시점과 엑시트하는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유튜브에서 뭐 트레이딩 관련된 이야기랑 좀 단기 관점 이야기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은 네, 앞으로는 제 스터디 모임에서만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도 유튜브에서 좀 말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좀 나눌 생각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좀 비트코인 현물 이야기만 할 거예요. 아예 트레이딩 이야기를 완전 뺄 거고 트레이딩 이야기는 네, 저희 스터디에서만 비트코인 트레이딩 스터디에서만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뭐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제 블로그에 링크가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리딩방이 아닙니다. 네,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단기 관점이나 트레이딩 진입 방법 그리고 뭐 손절 방법 뭐 그런 것들은 자주 말씀드릴 거예요. 단톡방 통해서 뭐 글로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라이브라고 해야 되나? 네, 비공개 라이브 같은 것도 일주일에 지금 생각으로는 뭐 최소한 3번 이상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유튜브 하듯이 1시간씩 뭐 하진 않겠지만 10분, 20분이라도 짧게라도 좀 자주 할 생각입니다.
언제 좋은 자리가 올지 모르거든요. 좀 최대한 자주 할 생각이고 톡방에 소통도 좀 활발히 할 생각입니다. 전 되게 진지합니다. 저 6개월 동안 술도 안 먹을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한 이후로 6개월 동안 술 안 먹어본 적 한 달가 일주일 안 먹은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진지하거든요. 6개월 동안 술도 안 먹고 6개월 정도면 뭐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최대 손실 금액은 뭐 제가 다 잃었을 때 1억 정도 잃게 되고 제 계획대로 잘 되면 한 10억 정도 6개월 동안 벌 수 있으니까 세상에 이런 도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기회를 넘기면 또 4년 후잖아요. 4년 후. 6개월 동안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듣기에는 뭐 되게 무모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최선을 다해서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약속은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스터디 하시려면 이 정도 각오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랑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또 트레이딩 잘 하시고 좀 인사이트가 좋아야 서로 윈윈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분들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리딩방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할 사람만 오시면 됩니다. 이때 들어가세요. 이때 나오세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전혀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입니다. 공부하는 방. 네, 되게 학구적인 분위기가 될 거예요. 함께 하실 좋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트레이딩 잘 하실 수 있는 분은 네, 제가 제 매매 계획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행해서 좀 돈 많이 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신청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ever sell your Bitcoin.